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6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4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3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갑진월 을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을목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배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간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는데, 간목과 마찬가지로 을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목의 기운,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저께 간목, 양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는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하면 학습 효과가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것이 음목이었다라고 하면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 양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양목인 간목은 대림목과 같다라고 해서 숲에 가면, 산에 가면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편백나무 같은 큰 나무, 쭉쭉 빵빵하게 쭉쭉 뻗어 올라가는 나무에다가 굵직굵직하면서 단단한 큰 나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그래서 대림목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뭐 소나무라든가 뭐 전나무 같은 거, 우리나라 오동나무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이런 큰 나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목으로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동량지목으로 쓰기 때문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가지고 작벌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화 대신에 임수를 쓸 수도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진월의 간목은 경금을 쓸 때 정화를 쓰기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좋다. 왜냐? 진월의 간목은 원령 자체 진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경금을 보게 되면 재살이 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관인 화를 보게 되면 일간 자체가 더 약해지기 때문에 임수로서 간목을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나무가 되겠고, 간목을 대림목이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양류목과 같다. 양류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나무이지만은 좀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물론 본체 자체는 단단하겠지만은 그 줄기 자체가 아가씨 긴 생머리처럼 휘영청 바람 불면 부는 대로 이렇게 능수보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양류목이라고 비유를 하는 것은 잘 휘어지고 단단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넝쿨식물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넝쿨식물은 뭐예요? 잘 휘어지는 그런 성향이 되겠죠. 칡넝쿨, 다래넝쿨, 아니면 박나무라든가 아니면 저기 나팔꽃 같은 거, 호박넝쿨 같은 경우 단단하지 못하고 잘 휘어지면서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고 넘어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넝쿨식물이면서, 또 을목은 화초라고도 볼 수 있고, 이거 꽃이 피는 화목도 을목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꽃을 피우는 화목이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양목인 간목하고 달라서 단단하고 뭐 고든 성질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워서 잘 휘어지면서 단단하지 못하고 좀 무르죠. 꽃 같은 거 살짝 만들어도 휘어지거나 꺾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장미꽃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을목의 용도, 쓰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간목은 대림목으로서 동량의 제목으로 쓸 수 있지만 을목은 제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용도가 있느냐? 화초이기 때문에 뭐다? 꽃을 피우는 용도로서 쓰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을목은 목화 통명을 이루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을목의 사주 배합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화 통명이 된다는 것은 화를 보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병화를 봐도 되고요. 정화를 봐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월 같은 경우에 병화를 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묘월 같은 경우에는 정화를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거는 이제 원령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을목이 병화라든가 정화를 보는 경우 목화 통명이 되는데, 화만 보고 예를 들어서 물이 없으면 을목이 꽃은 피었는데, 내지는 따뜻한 온기가 있는 태양을 받고 있는데 물이 없으면 을목이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 되는데, 물은 을목 같은 경우는 작은 화초이기 때문에 임수를 쓰기보다는 개수, 우로수라고 그랬죠. 개수는
수로수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와 같기 때문에 을목은 개수를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수로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서 을목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고요.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경우는 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을 시켜서 꽃을 화사하게 피우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은 사시사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맞추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를 쓸 수도 있고요. 개수가 없으면 임수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임수를 쓰는 경우에 임수 자체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임수는 많아지게 되면 뭘 한다? 범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가 많아서 범람하게 되면 작은 화초는 금방 큰 물에 떠내려가죠. 그걸 갖다가 수범목부가 된다라고 했죠. 수다 목부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물론 간목도 지지에 뿌리가 약한데 임수가 왕하게 되면 간목도 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수다목부, 수범목부가 된다는 것은 나무가 물에 뜬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부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작은 화초는 더욱더 그렇겠죠. 예를 들면 한강 같은 경우 주변에서, 예전에 한강 주변에서 하우스 작물 같은 거, 깻잎이라든가 오이 같은 거 재배를 해서 수도권 서울로 많이 이제 그런 걸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4대강 사업 한다고 하면서 한강 주변에 그런 채소 심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없어지긴 했는데, 그때 당시 비가 많이 와서 그 강이 범람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저기 뭐 깻잎 심어놨던 데, 상추 심어놨던 데 이런 데 거의 박살납니다. 다 휩쓸려 내려가죠. 큰 나무 같은 경우는 버틸 수가 있지만, 그래서 간목은 뿌리만 좀 있다라고 하면, 간목은 물이 많아도 그렇게 부목이 되지는 않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에는, 약한 경우에는 부목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임수를 쓸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임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부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수를 쓸 때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월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환경이고 배경이기 때문에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에 따라서 그 월령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저께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오늘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같은 월령의 간목의 배합법과 을목의 배합법이 당연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일간 자체가 화이냐 토이냐 금이냐 수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월령 진월은 달라질 수가 없겠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반복하면 청명과 고구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고요. 고구도 중요하지만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게 된다. 그 다음에 진월은 계절로는 봄이 되겠죠. 봄, 만춘이라고 하고요. 모춘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개춘이라고도 합니다. 늦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면서, 이 늦봄인 진월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권역이 인묘진에서 사옴이라고 하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바로 진월이죠. 그래서 환절기가 되면서, 진월 자체는 인묘진 동방이면서 원래 기본적으로 목이 왕한 걸로 보지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진 안에는 지장간으로서, 진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지장간으로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본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토가 있죠. 그래서 본기 자체가 무토이기 때문에 진은 토가 왕한 걸로 보지만은, 이것이 이제 어느 구간, 을목이 사령할 때 태어났느냐, 개수가 사령할 때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일간 을목이 다시 왕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 계절의 심점 보는 것은 뭐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보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인데, 개수를 머금고 있고 을목도 머금고 있다라고 해서,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통근할 수 있고, 같은 목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안에 인성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조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크게 달라질 건 크게 나쁠 건 없고요. 굳이 9, 3, 18, 을목이 9일, 개수가 3일, 무토가 18일 이렇게 나눠서 너무 따질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을목 개수가 있어서 진중의 을목 개수의 일간 을목이 생도 받을 수 있고 통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월의 을목은 아무리 을목 개수에 통근도 하고 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월령 자체는 뭐예요?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간은 약하고 토가 왕한
계절이 됩니다. 단 한 가지, 진월은 개수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수의 고지라고 하는 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또 진월은 오양이 5가지 단계의 오양이 진기되어 있는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도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을목은 딱히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개수를 쓰고 나중에 병화를 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병화를 쓰느냐 개수를 쓰느냐 이건데 무엇을 먼저 쓰느냐 이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근데 진월 같은 경우에는 오양이 진기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먼저 써도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은 토가 왕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목해서 무토가 살아가는 때 고구 이후가 되면 토가 왕해졌을 때는 일간이 약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고구 이후부터는 먼저는 개수를 쓰고 나중에 뭘 쓴다? 병화를 쓰는 것이 적당할 것 같고요. 고구 이전에 청명부터 고구 전까지는 모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 목의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병화를 먼저 쓰는 것이 타당합니다라고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고구를 기준으로 해서 고구 전이면은 병화 개수를 쓰고요. 고구 후가 되면 개수 병화를 쓰는데 고구 후라도 예를 들어서 수가 많다, 신자진 수국을 형성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병화를 먼저 써야 된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맞게 쓰는 것이지 외워서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원칙은 알아줘야 되죠. 진월은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인데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고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다. 단 중요한 것, 병화 개수를 떠나서는 용신을 다른 걸로 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을목은 사시사철 병화 개수의 어떤 작용에 따라서 을목이 영활해질 수도 있고, 또는 을목이 화만 있고 수가 없으면 말라 죽을 수도 있고요. 수만 있고 화가 없으면 을목이 콩나물 시루처럼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수화, 병화 개수의 조화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을목이면서 음목이 되겠죠. 음목이 될 것이고, 다음으로 월지의 진토는 양토가 됩니다. 양토. 그래서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는 음대양이 되는 것이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인 을목이 토를 극하게 되죠. 자라고 하고요. 아극자는 재성이라고 하는데 재성 안에는 정제라고 하는 것과 편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 이렇게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이 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 이렇게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제가 되는데 어저께 간목 같은 경우는 양목이 양토를 받기 때문에 어저께는 편제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음목이 양토를 받기 때문에 이건 정제가 됩니다. 정제격이 되지만 진월은 토가 왕하지 을목이 왕하지 않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사주가 됩니다. 또는 재다신 약하단 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약한 일간을 생조해주는 쪽이 일단 방점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을목이 수만 많으면 안 되니까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되는데 사주 국세에 따라서 수가 많은 경우에는 화가 우선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화가 많으면은 수가 우선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연지에 이렇게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진월의 을목이 원래는 약하지만은 연지에서 인을 보면 일목 자체가 뿌리를 더 튼튼하게 얻었기 때문에 요 정도 되면 신약제왕이라고 보지 않고요. 그냥 신왕제왕으로 이렇게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더해서 월간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을목이 간목을 받습니다. 무조건 을목이 간목 받다라고 해서 이거를 등락개갑이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등락개갑이 될 때는 중요한 건 일간이 을목일 때 일단 등락개갑을
생각을 합니다. 일간이 간목일간이 일간인데 을목을 보게 되면 이건 등락해갑이 아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을목일 때 간목을 봐서 등락해갑이 될 때는 어느 때냐? 일간 을목이 신약했을 때 등락해갑을 논하는 것이지, 을목일간이 왕하면 간목을 보면 등락해갑이 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을목이 간목을 봐서 손해를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 인목이 없는 상태에서 진월의 간목을 보면 이거는 약한 을목이 간목을 봐서 뿌리를 등락해가 뿌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인목을 얻은 상태에서는 을목이 약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간목을 보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등락해가 부르고 보면은 아니고 안 되는 거고, 오히려 간목을 봄으로 인해서 을목이 손해를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임수가 월간에 이렇게 연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물론 개수가 투출되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을 수 있었지만은, 임수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를 얻은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단 금상첨화가 되기 위해서는 개수였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나 임수라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일지에서 이제 사화를 받죠. 을사일주가 되죠. 진월의 을목은 병화를 얻고 개수를 얻어야 되는데 개수 대신 임수를 얻었죠. 물론 진중계의 개수가 있긴 하지만 천간에 투출한 병화는 아니더라도 일지의 사중 병화를 얻었기 때문에 인중 병화도 있죠. 이렇게 되면 사주 자체가 어느 정도 국세 틀은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주는 나쁜 국세는 아닙니다. 간목이 투출된 것이 조금 아쉽죠. 왜냐? 저 간목이 등락의 갑이 아니라 오히려 을목이 손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밭에다가 화초를 쫙 심어놨는데 저 상태가 되면 저 간목이 큰 나무가 그늘을 들이오고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이건 등락의 갑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그늘 때문에 밑에 있는 작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큰 나무 밑에서 작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이지, 이 국세는 절대 등락해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다면 경금을 얻어서 간목을 제하느냐? 아니요. 절대. 을목은 경신금을 쓰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면 생시에 따라서 어떤 생시가 더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나오는 생시 병자시가 먼저 나오네요. 병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임수 자체가 진의 뿌리를 얻었고요. 자수의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수두 세력을 얻었습니다. 병화가 약할까요? 아닙니다. 병화는 인의 통곤했죠. 사의 통곤했죠. 간목의 생도 받고 있기 때문에 요 병화도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은 화도, 식상, 상관도 세력을 얻고요. 그 다음에 을목도 세력을 얻었죠. 수도 세력을 얻었습니다. 간목이 좀 안 좋을 것 같지만 이 간목이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 되면 저 목에 겁재인 간목도 용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주가 나쁜 사주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화운으로 갔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고요. 만약에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병화 자체가 세력을 얻고 사의 통근에 있고 을목 자체가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괜찮은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남자로 태어나도 괜찮고요.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역시나 금수운 때 이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물론 이제 수운 갔을 때는 좀 수가 너무 많아지는 그런 패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병자시 정도면 나쁘지 않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병자시가 됐을 때는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병술시가 되었을 때는 요거는 딸로 태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 자수가 없는 상태에서 임수가 진해만 뿔을 둔 상태에서 이거는 사주가 좀 수기가 부족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이때는 수가 세력을 얻는데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있을 정도로 수가 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경신금이 예를 들어서 신축경자 대운에 경신금이 투출돼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병화 있기 때문에 등이 경신금을 통제 가능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별에 따라서 만약에 아들이다 그러면 좀 병자시 정도, 딸이다 그러면 병술시 정도 이렇게 골라서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좀 괜찮은 생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생시 무인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무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투출되어 있죠. 진중에 있는 무토가 투출되어 있는데 진월의 을목은 수하고 화를 같이 써야 되는데 이렇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진사의 뿌리를 뒀죠. 그러면 이 무토는 수를 좀 공격해서 수가 좀 부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것은 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화운보다는 그래도 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왜냐 이거 좀 수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경진시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경금이 투출돼서 을목하고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돼서 저는 경진시에 좀 사주가 혼탁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금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선생님 이 신금이 좀 약하지 않나요? 아니죠. 진의 생을 받고 있고요. 사화는 화라 하더라도 금의 장생이기 때문에 이거 신금 약하지 않습니다. 을목은 능히 금국목해서 을목의 줄기를 능히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 신사시는 신금이 조금 불안한 그런 국세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뭘 볼까요? 갑오시를 한번 볼까요? 갑오시가 되면 이제 갑오시가 아니고 이모시죠. 이모시가 되게 되면 이제 진의 이제 사화를 보고 오화를 봐서 화도 충분하게 되고요. 이 진의 뿌리를 든 임수 두 개가 투출되어 있어서 수가 요거는 왕할 것 같지만은 화대운 때는 수가 좀 부족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 두 개가 투출되는 것은 제가 좀 안 좋게 보는 것은 왜냐하면 수운 갔을 때 수가 너무 왕해지죠. 자진수국, 신자수국 하죠. 또 뭐 예를 들어서 금 갔을 때 진유합금에서 수가 살아날 때는 일간이 간목이었을 때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일간이 음목인 을목이었을 때 물이 특히나 임수가 많아지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범목부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못한 국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해시 당연히 사해상충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국세는 아니고요. 갑신, 을묘시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보면은 갑신시를 먼저 볼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화를 본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봄에 을목이 화를 봐야지 목화 동명이 된다. 병화가 투출되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신합 수가 되게 되면 얘하고 합을 하게 되면 사중 병화의 기능이 많이 약해지게 되고 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반대로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고 화가 너무 약해지게 되는 패단이죠. 이거는 반대로 화운을 만났을 때 도움이 되지만 수가 다시 많아지는 운은 좋지 못할 것입니다. 을류시도 마찬가지로 사유회금하게 되면은 사중에 있는 병화가 약해지게 되고 사중에 있는 경금이 득세를 하기 때문에 금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패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병자시 내지는 병술시 정도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골라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